공동선언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전에 화려한 이벤트가 무색하게도 현재 남북 관계와 우리 안보는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뚜렷한 성과라면서 자화자찬했지만 도대체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핵 폐기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 됐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서로 직접 대고 비방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한 번 이루어지고 중지됐습니다.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 합의한 사항들도 북한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쪽 정부 운운하면서 남북의 공동 책임이라는 해괴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역대급 성과를 거둔 1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9.19 군사합의에 매달려서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미사일과 방사포를 10번이나 발사하면서 신무기 개발을 사실상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국제 공조를 흔드는 틈을 타서 핵무기를 더욱 고도화하는 이런 일도 성공했습니다. 북한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어설픈 중재자론을 이용해서 미국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는데도 성공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한미합동훈련을 폐지시키는 성과도 가져갔습니다. 양측 GP 숫자가 160대 60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도 똑같이 10개씩 없앴습니다. 북한으로서는 큰 성과 아니겠습니까? 군사분계선 주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의 공중정찰 능력을 떨어뜨리는데도 북한 성공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뚜렷한 성과는 모조리 북한의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느 편에 서서 생각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의 입장에 서서 남북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 정권을 비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무려 10건의 미사일을 한 해에 금년 들어서만도 그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데도 침묵만 지키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북한을 변호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정상인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비틀어진 현상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전면적 외교 안보 대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나라가 정말 위태롭습니다. 우리만 지키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남북 합의, 거기에 목을 매는 것부터 참 지극히 아둔한 일입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폐기하십시오. 9.19 남북 군사합의 반드시 폐기시켜야 합니다. 남북 합의 전반의 폐기를 대통령이 직접 선언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확고한 북핵 폐기 로드맵을 담아서 외교 안보 정책 전반을 대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청와대 외교 안보실장, 청와대 안보실장, 안보차장, 우리 외교와 안보를 망가뜨리고 있는 무능한 외교 안보 라인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즉각 전면 교체하세요. 국민들 목소리입니다. 무너진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를 서둘러서 복원하고 종북적 외교 행태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한반도 평화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적 의지를 모아 담아서 빠른 시일 내에 외교안보 대전환 정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이 정권의 불정적인 대북 정책과 반자유주의의 고립 외교에 맞서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남북 합의에 대한 미련을 이제는 버리고 즉각 외교안보 대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국을 둘러싼 범법 의혹이 본물 터지듯이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국 펀드의 핵심 인물인 오천 조카가 구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자회사 코링크 자체가 조국 부부의 돈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블라인드 펀드라는 펀드 운영 보고서는 청문회 직전 위조됐음이 밝혀졌습니다. 조국 펀드가 문 정부 역점 사업만 골라 투자하는 등 정권 맞춤형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국의 부인이 빼돌리려 했던 PC에서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증거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웅동학원 비리를 비롯해서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의혹과 혐의들이 나온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오늘 나온 새로운 조국 비리 뉴스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경우는 한 10여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장관 된 지 벌써 열흘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새로운 의혹 비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국민의 민심은 이미 조국에게 공직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조국 파면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대학 교수들이 2,5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2,5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540명이 넘는 변호사들도 시국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에서 학생들이 촛불 집회를 연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당이 열고 있는 광화문 촛불 집회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조국이 즉각 자리에서 내려와 검찰 수사를 받으라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울부짖는 요구입니다. 이제 검찰이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각종 혐의들이 드러났는데도 조국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정권의 눈치를 살핀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 부부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또 수사를 방해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 당시 전가의 보도처럼 쓰였던 경제적 공동체, 정말 낯설게 들었던 단어입니다.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그들의 논리에 비춰보면 조국 부분을 동시에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만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국을 즉시 파면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가래로 못 막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 게이트를 덮으려다가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정권 몰락의 길로 내몰릴 것입니다.